상상해 보셨나요? 지금껏 발 딛고 살아온 나라의 몰락,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전란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불길한 징조와 함께 예언되어 있었다면요. 그 예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과연 당신은 그 섬뜩한 경고를 믿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개국 초 멸망한 고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던 이들이 을조리던 불길한 예언들이 어떻게 훗날 한반도를 휩쓴 7년 전쟁, 임진왜란의 서곡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과 수많은 백성의 삶을 뒤흔든 실제 역사적 사건의 전조였던 것이죠. 과연 그 예언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인간적인 드라마와 복잡한 정치적 역학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굳건히 뿌리내리던 시기에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망국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만월대 터, 이제는 폐허가 된 그곳을 쓸쓸히 바라보는 늙은 고려 유신의 뒷모습은 당시 시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대변해주죠.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지만 고려의 유민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깊은 한과 함께 새로 들어선 왕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과연 오랜 세월 백성을 품어줄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지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불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후신임을 자처하던 이들은 도참사상이나 비결서 같은 형태로 불길한 예언과 징조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왕조의 탄생 자체가 이미 불운한 시작처럼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건국 초기, 백성들 사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흉흉한 민심은 작은 속삭임에도 크게 동요했지요.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비결서들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에 난해한 한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그들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 은둔하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던 선비들은 비결서 속 문장들을 필사하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옮겨 적히는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시대의 불안과 민심의 동요가 얽혀 만들어진 시대의 예언서였습니다. 과연 이 책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들은 정말로 현실이 될 운명이었을까요?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정감록과 같은 비결서에는 나라의 멸망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가득했지요. 특정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도 불길한 예언들이 회자되었고 심지어 하늘에 나타난 혜성이나 끝없는 가뭄,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 같은 기이한 자연현상들까지도 불운의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조선 사회의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조정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권례에서는 대신들이 모여 예언서의 내용을 두고 경론을 벌였죠. 혹세무민이라며 엄격한 통제를 시도했지만 이미 민심 깊숙이 파고든 불안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외부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랜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 야욕을 한반도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부산포 앞바다에는 정체 모를 일본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고 멀리서 이를 바라보는 조선 병사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내부의 불길한 징조들과 외부의 위협적인 정세가 묘하게 겹쳐지면서 조선은 마치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놓인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혜성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절망했으며 역병으로 쓰러져가는 이웃을 보며 불안에 떨었죠.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비극의 서곡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언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던 시기, 과연 조선은 다가오는 운명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내부의 불길한 징조와 외부의 위협적인 정세가 묘하게 겹쳐지던 그 시기, 조선은 마치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놓인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혜성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절망했으며 역병으로 쓰러져가는 이웃을 보며 불안에 떨었죠.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비극의 서곡이었음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은 이처럼 예언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던 상황에서 다가오는 운명에 어떻게 맞서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실로 비극적입니다. 조선 조정은 외부에서 닥쳐오는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파벌 싸움과 권력 다툼에 몰두한 나머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그저 이웃나라의 일로 치부해버렸던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조선 침략의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에도 조정은 그저 설마하는 아니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려 했지만 서인과 동인으로 나뉜 조정은 사신들의 보고마저도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말았죠.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과장된 주장으로 치부되거나 심지어는 정쟁이 도구로 이용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눈앞에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파도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권례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예언 속에서만 존재하던 불길한 그림자가 현실의 모습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조선은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물밀듯이 상륙하며 부산 진성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동래성은 피로 물들었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일본군의 칼날 앞에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은 함락되고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던 조선 팔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은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거나 왜군의 칼에 쓰러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과거 고려의 망국을 아파하던 이들이 예고했던 불길한 징조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정감록 글 비롯한 비결서에 담긴 예언들이 섬뜩하게도 현실과 일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백두산에 피가 흐르고 팔도강산이 불타리라 우는 구절은 불타는 강토와 피 흘리는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지며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했던 예언들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당대 조선 사회의 깊은 불안과 정치적 무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국가의 안일함과 내부 갈등이 외부의 위협과 결합될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임진왜란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소름 끼치는 공포는 그 예언을 막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당대 조선의 무능과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비통함을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때때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들을 남기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의 그림자를 들이우곤 하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뒤 사람들은 과연 그토록 불길했던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단순히 허황된 미신으로 치부하고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뼈아픈 현실이 된 과거를 되짚으며 새로운 교훈을 찾아냈을까요? 잿더미로 변해버린 마을과 고통받는 백성들 위로 지난날의 비극이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숙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이 모든 참혹한 현실이 예언된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막지 못한 인간의 무능함을 탓해야 했을까요?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백성들은 무너진 집터와 가족의 흔적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은 고려의 유민들이 불길하게 속삭이던 예언들이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비결서에 기록된 한 줄의 문장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소름 끼치는 공포는
막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당대 조선의 무능과 백성들의 깊은 고통에 대한 연민과 비통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러한 예측들을 단순히 허황된 미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조선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불안감과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투영된 경고음이었다고 분석하죠.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고통, 무능한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미지의 재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예언들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사회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학자들은 비결서나 도참서에 담긴 비극적인 예측들이 당시 지배층의 안일함과 내부 갈등이 외부 위협과 결합될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해석합니다.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 참혹한 현실은 이러한 경고들이 결코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너무나도 뼈아프게 증명한 셈이죠. 이는 단순히 미래를 맞춘 예언의 적중률을 따지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사회적 병폐와 위기의식을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국가의 방어체계와 백성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지도층의 인식이 뿌리부터 흔들렸죠. 이 뼈아픈 경험은 훗날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백성들의 생존과 국가의 재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록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이 전쟁은 조선이 더욱 견고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아픈 성장통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예언들을 다시금 들여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시대의 목소리였음을 깨달았을 테죠. 이처럼 과거의 불길한 예언과 그것이 현실이 된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불안, 내부 갈등, 그리고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고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예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 담긴 징조들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한 시대의 집단 무의식과 불안, 그리고 정치적 현실이 빚어낸 비극의 서곡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징조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행동해야 할까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불길한 예언들이 단순한 허언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말이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백성들은 불타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면서도 자신들을 엄습했던 재앙의 원인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예언들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이 던진 간절한 경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팔도가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백성이 고통받는 처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과거 고려의 후신들이 예고했던 불길한 징조들이 섬뜩하게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전쟁의 상흔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예언들을 다시금 들여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시대의 목소리였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역사가들은 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며 단순히 군사적 패배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무사한 일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던 수많은 비결서와 도참 사상 속 예언들이 어떻게 당대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위협과 맞물려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면밀히 분석했죠. 그들은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는 미신적 태도를 경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민심의 동요와 지배층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다가올 위협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을 겁니다. 조선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국가 방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백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흩어진 군대를 정비하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비록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임진왜란은 조선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아픈 성장통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불길한 예언과 그것이 현실이 된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것은 한 국가의 안일함과 내부 갈등이 외부의 위협과 결합될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그 처참한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준 절정이었으니까요. 이처럼 과거의 불길한 예언과 그것이 현실이 된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는 불안의 징후들,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의 위협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역사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고 그 징후들을 현명하게 해석하여 대처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예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 담긴 징조들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한 시대의 집단 무의식과 불안, 그리고 정치적 현실이 빚어낸 비극의 서곡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징조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 물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